사자성어 하나에 깃든 수천 년의 지혜, 깊이 있게 만나보세요. 그 대장정의 시작 25편의 이야기 10개를 지금 공개합니다. 황금만능.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황금만능. 이 사자성어의 뿌리는 서진시대 학자 노포가 지은 진서 권94 은일전의 전신론에서 출발합니다. 노포는 벼슬마저 사고 팔며 타락한 사회상을 비판하고자 돈을 신격화한 풍자문을 지었습니다. 그는 엽전을 공방형이라 부르며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리고 죽을 사람도 살린다며 그 위력을 매섭게 비꼬았습니다. 고대 지식인들이 경계했던 이 백음주의 사상은 근대 자본주의의 도래와 결합하여 황금만능이라는 현대적 사자성어로 우리 일상에 정착했습니다. 사람의 가치가 돈으로 매겨지는 시대입니다. 돈이 삶의 주인이 아닌 충실한 하인이 되도록 스스로 단단한 중심을 잡아야 할 때입니다. 황금만능. 돈이면 무엇이든 다 된다는 물질주의적 사고. 황금만능. 돈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며 권력이나 명예 등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는 세태를 의미합니다. 황금만능. 돈은 삶을 영위하는 수단일 뿐 목적이 될 수 없으니 물질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가치를 지키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황금만능.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이열치열. 열은 열로써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이열치열. 이 성어는 특정 역사 사건보다는 허준의 동의보감 등 전통 한의학의 변증치법 원리에서 그 유래와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몸에 열이 날 때 오히려 따뜻한 성질의 약을 써서 내부의 독소를 밖으로 배출시키는 원리를 활용했습니다. 삼복더위에 뜨거운 삼계탕을 먹어 땀을 내고 체온을 조절하는 풍습도 여기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더위를 참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열기와 같은 성질의 에너지를 투입해 신체 내부의 기운과 균형을 맞추는 고도의 지혜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갈등이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를 피하기보다 그 본질과 정면으로 마주하여 에너지를 소모하며 해결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시사합니다.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면 그 고통의 에너지를 오히려 상황을 반전시키는 동력으로 삼는 역발상의 자세가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열치열. 뜨거움을 통해 더 큰 뜨거움을 이겨내는 지혜. 이열치열. 무더운 한여름에 뜨거운 음식을 먹어 더위를 이겨내듯 어렵고 힘든 상황이나 강력한 적을 맞이했을 때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와 비슷하거나 더 강한 에너지로 정면에서 맞부딪혀 극복해내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열치열. 시련과 고통이 닥쳤을 때 두려워하며 회피하기보다 내면의 더 뜨거운 열정과 투지로 정면 승부하여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라는 교훈입니다. 이열치열.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차일피일. 이날 저날 하면서 자꾸 기한을 미루는 모양을 뜻합니다. 차일피일. 이 성어는 특정 고사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조선 왕조실록 등 정사기록에서 관리들의 업무 지연을 비판할 때 자주 사용된 표현입니다. 과거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거나 민생 정책을 실행할 때 책임을 회피하려는 일부 관료들이 이날 저날 핑계를 대며 결정을 미루는 행태가 상소문에 빗발쳤습니다. 군주는 이러한 태만함이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린다며 매섭게 꾸짖고 경계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현대인의 삶에서도 쉽게 발견됩니다. 당장의 편안함을 핑계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미루는 습관은 결국 자신의 발전과 사회적 신뢰를 갉아먹게 됩니다.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는 핑계를 멈추고 오늘 해야 할 일을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기는 단호한 실천력을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일피일. 오늘 내일 하며 일을 자꾸 미룸. 차일피일. 곤란한 일이나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마주했을 때 뚜렷한 이유 없이 오늘 내일 핑계를 대며 기한을 연기하고 약속을 지연시키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차일피일. 당장의 귀찮음과 부담감을 피하려 일을 미루면 결국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되므로 계획한 바를 핑계 대지 말고 오늘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차일피일.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산전수전. 산에서의 전투와 물에서의 전투를 모두 치렀다는 뜻입니다. 산전수전. 이 성어는 특정 고전의 일화에서 유래했다기보다 손자병법 지형편이나 삼국지 등 고대 군사 문헌에서 노련한 장수의 역량을 묘사할 때 관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산악지형은 기습과 고립의 위험이 컸고
강이나 바다에서의 수저는 조류와 바람을 읽지 못하면 대피하기 쉬운 극한 환경이었습니다. 이 두 극단적인 전장을 모두 누비며 살아남은 장수는 지략과 담력이 남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죽음의 고비를 수차례 넘기며 체득한 실전 지식의 결정체인 셈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는 단순히 고생한 이력을 넘어 어떤 예기치 못한 위기가 닥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깊은 내공과 통찰력을 시사합니다. 결국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평탄한 길에 있지 않으며 험난한 고비를 넘기며 쌓아 올린 단단한 마음의 근력에서 비롯됨을 지침으로 삼아야 합니다. 산전수전. 세상의 온갖 고생과 시련을 다 겪음. 산전수전. 험난한 산악지형의 매복전과 변화무쌍한 물리의 수중전을 모두 경험했다는 비유로 인생의 모진 풍파를 다 겪어 세상일에 능숙하고 노련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산전수전. 시련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며 고난을 통해 얻은 경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교훈입니다. 산전수전.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어부지리. 어부의 이익이라는 말로 둘이 다투는 사이에 제3자가 힘들이지 않고 이득을 챙긴다는 뜻입니다. 어부지리. 출전은 전국책의 연책입니다. 전국시대 조나라가 연나라를 침공하려 하자 연나라의 유색객 소대가 조나라 해문왕을 찾아가 비유로 설득한 고사에서 유래했습니다. 강가에 조개가 입을 벌리고 햇볕을 쬐던 중 도요새가 조갯살을 쪼자 조개가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도요새는 오늘 내일 비가 안 오면 너는 죽는다고 했고 조개는 오늘 내일 내가 안 놓아주면 네가 죽는다며 버텼습니다. 이때 지나가던 어부가 둘을 한꺼번에 잡아갔습니다. 소대는 조나라와 연나라의 전쟁이 지속되면 결국 진나라가 어부처럼 큰 이득을 보게 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이는 현대의 출혈 경쟁이 경쟁사만 이롭게 함을 시사합니다. 맹목적인 적대감에 빠져 대국적인 상황을 놓치지 말고 협력을 통해 공멸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유연한 삶의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어부지리. 둘이 싸우는 사이에 제3자가 이득을 봄. 어부지리. 당사자들이 실익없는 자존심 싸움에 매몰되어 정작 중요한 이익을 외부인에게 빼앗기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어부지리.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외부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교훈입니다. 어부지리.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동분서주. 동쪽으로 달리고 서쪽으로 뛴다는 뜻입니다. 동분서주. 이 성어는 특정 고전의 일화에서 탄생하기보다 후한서 등 여러 역사서에서 인물들의 분주한 활동을 묘사할 때 관용적으로 사용되며 정착되었습니다. 고대 중국의 전란기,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거나 나라의 위기를 구하기 위해 여러 제후국을 오가던 유색객과 책사들의 모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특히 국가의 명운을 걸고 동맹을 맺거나 군사를 움직이기 위해 쉴 틈 없이 사방을 누비며 전략을 짜던 이들의 역동적인 삶의 궤적이 이 짧은 네 글자에 투영되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는 단순한 바쁨을 넘어 가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소통하는 실천적 지성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진정한 동분서주는 방향 없는 분주함이 아니라 명확한 목표를 향해 자신의 온 에너지를 쏟아붓는 열정적인 삶의 태도를 지향합니다. 동분서주. 사방으로 바쁘게 돌아다님. 동분서주. 목표를 달성하거나 맡은 바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리저리 몹시 바쁘게 활동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의미합니다. 동분서주.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가만히 앉아 기다리기보다 직접 현장을 발로 뛰는 성실한 실천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동분서주.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진수성찬. 아주 귀하고 맛있는 음식이 상위에 가득 차려져 있다는 뜻입니다. 진수성찬. 이 성어는 주례와 같은 고대 유교 경전이나 여러 고전 문헌에서 진수와 성찬은 왕실의 연회나 제례 때 올려지는 최상의 음식을 묘사할 때 빈번히 등장합니다. 고대 중국의 군주들은 나라의 경사가 있거나 귀한 사신이 방문했을 때 산의 진미를 동원하여 권위와 환대를 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식욕을 채우는 행위를 넘어 정성껏 고른 식재료와 화려한 그릇을 통해 상대에 대한 최고의 예우와 국가의 번영을 시각적으로 증명하는 결정적 수단이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는 단순한 식사의 가치를 넘어 인간관계의 깊이를 더하고 서로의 노고를 치하하는 소중한 소통의 매개체로 작동합니다.
풍요로운 상차림 뒤에 숨은 준비자의 배려를 살피고 함께 나누는 즐거움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진정한 성찬의 완성입니다. 진수성찬. 아주 잘 차려진 음식. 진수성찬. 상차림이 매우 화려하고 가짓수가 많으며 맛 또한 뛰어난 음식이 가득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진수성찬. 정성이 가득 담긴 풍요로움은 대접받는 이에게 깊은 감동을 주지만 거칠애보다는 그 속에 담긴 마음이 본질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진수성찬.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개과천선. 지난날의 잘못과 허물을 고쳐 착하고 바른 길로 옮겨간다는 뜻입니다. 개과천선. 이 성어는 당나라 때 편찬된 정사진서의 주처전에 기록된 인물 주처의 일화에서 유래했습니다. 진나라 시대 난폭한 행동으로 마을의 골칫거리였던 주처는 스스로 호랑이, 교룡과 함께 마을의 3가지 해악으로 불린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깊은 부끄러움을 느낀 그는 짐승들을 모두 퇴치한 후 당대의 대학자인 육기욱은 형제를 찾아가 지난날을 뉘우치며 새 사람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이 고사는 타인의 비난이나 과거의 오명에 좌절하지 않고 뼈저린 반성을 통해 스스로 삶의 궤도를 수정하는 인간의 주체적인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진정으로 부끄러워할 줄 아는 성찰의 마음과 단호한 행동의 변화가 결합할 때 우리는 언제든 더 나은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개과천선. 지난날의 잘못을 고치고 착한 사람이 됨. 개과천선. 과거의 잘못이나 악행을 깊이 뉘우치고 올바르고 선한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과천선.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으나 진정한 용기는 자신의 허물을 스스로 인정하고 끊임없이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다는 교훈입니다. 개과천선.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노심초사. 몹시 애를 쓰며 속을 태운다는 뜻입니다. 노심초사. 이 성어는 사기 월왕 구천세가의 고심초사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춘추시대 오나라에 참패하여 혹독한 치욕을 겪은 월왕 구천은 고국으로 돌아와 뼈저린 복수를 다짐합니다. 그는 안락함을 거부하고 거친 섬나무 위에서 잠을 청하며 쓰디쓴 짐승의 쓸개를 곁에 매달아 두고 수시로 앓았습니다. 나라를 재건하겠다는 막중한 사명 앞에서 단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밤낮으로 마음을 졸이며 치열하게 고민했던 구천의 고통스러운 심리 상태가 바로 이 성어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성취를 위해 스스로를 옥죄며 극심한 압박감에 시달리는 현대인의 모습과 닿아 있습니다. 간절함도 좋으나 스스로를 갉아먹지 않게 내면의 평정을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노심초사.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움. 노심초사. 어떤 일이나 상황에 대하여 몹시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온갖 고심을 다하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노심초사. 지나친 걱정과 집착은 도리어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으니 때로는 결과를 담담히 받아들이는 심리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교훈입니다. 노심초사.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화사첨족. 뱀을 그리는데 발까지 그려 넣는다는 뜻입니다. 화사첨족. 이 고사는 중국 전국시대의 전략을 담은 전국책 초책에서 유래했습니다. 초나라의 한 제사에서 하인들에게 술 한 잔이 하사되었습니다. 여럿이 마시기엔 부족하여 땅의 뱀을 가장 먼저 그리는 사람이 술을 차지하기로 내기했습니다. 한 사람이 순식간에 뱀을 그린 뒤 나는 발까지 그릴 여유가 있다며 발을 그려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다른 사람이 뱀을 완성하고 술잔을 빼앗으며 뱀은 원래 발이 없거늘 어찌 발을 그린단 말인가?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발을 그린 이는 다잡은 술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냈음에도 불필요한 과시욕이나 집착으로 인해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어리석음을 꼬집습니다. 최선은 무조건 덧붙이는 것에 있지 않으며 적시적소에서 멈추어 본질을 지키는 태도에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화사첨족. 쓸데없는 일을 덧붙여 도리어 일을 망침. 화사첨족.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지나치게 하여 공들인 일을 수포로 돌리거나 본질을 흐리게 됨을 의미합니다. 화사첨족. 과도한 욕심이나 불필요한 참견은 오히려 공들인 결과를 훼손할 수 있으니 적당한 선에서 멈출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교훈입니다. 화사첨족.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